상승세로 출발했었던 다우지수가 1.3%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27,791포인트, 네, 좋은 흐름 보였죠. 일단 상승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경기 순환주,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기술주들의 약한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다우지수를 더 끌어올리지 않았는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종목을 조금 갈아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을 무려 100조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세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인데요. 자,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코스피 200 그리고 MSCI 지수에 대한 종목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종목 변경이 될 종목들 발표하는 그 시기가 곧 다가올 텐데, 종목 변경 발표 날에 매수를 해서 종목 변경이 되는 그 시점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투자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종목들이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도 일단은 경기 순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주도했었던 기술주들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단 많이 오른 것들은 팔고 이제 올라갈 주식들, 앞으로 주목을 받을 주식들에 대해서 매수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그렇게 연결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다우지수는 27,791포인트, 네, 강한 흐름들 장 시작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출발했었던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0.39%로 하락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지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독주했었던 그런 그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이제는 경기 순환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모양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 대형주 위주의 경기 민감주들, 뭐 자동차 관련주들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할까요? 개별주 쪽으로 들어갔었던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덩어리가 있는 그런 업종군들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시장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좋아질 것인지, 또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그 행정명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추가 부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부양을 일부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좀 줄여지긴 했는데 하지만 연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연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합의가 안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발을 하죠. 의회의 뭐 권위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거는 약간 그래서 불안한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즉 이렇게 해줘라고 행정명령을 했어도 연방정부가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승인을 안 해주거나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해줘?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은 차기 대선을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의회가 추가 부양의 합의를 빨리 해라라는 어떤 압박 수단으로 확실히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 부양책을 해놨는데 민주당이 안 해준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이제 정부와 공화당이 보여주게 된 거고요. 민주당은 여기에서 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내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든 아니면 의회가 경기부양에 합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떨까요?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순환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겠죠. 자, 그런데 나스닥이 이제 조정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IT 종목들, 대형 기술주에서 약간의 가치주,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순환주 쪽으로 갈아타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잉이라든지 나이키 이런 기업들은 보통 경기가 좋아지거나 어떤 소매에 대한 어떤 심리가 살아났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5% 이상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캐터필러, 이 중장비 업체죠. 이 기업도 5%대 상승, 그 다음에 금융주들도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안고서 상승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주에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IT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을 그동안 주도해 나갔었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매도 포인트들, 즉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고, 거기서 나온 돈들이 증시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간 주식들에게 주목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종목들,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 다음에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세가 흘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별개로 조금 보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제약주,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타겟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제품의 어떤 출시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타겟팅되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경기 순환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자동차 관련주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경기 민감주, 경기가 상승함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또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코스피 쪽에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나스닥처럼 기술주가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진 않았었기 때문에요. 뭐 IT 관련주들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많이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는 또 대형 IT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다우지수가 올라가도 우리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기술주 같은 영향력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그런 제약바이오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개별적으로 타겟팅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만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바로바로 매도하시는 전략들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경기 순환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 그 다음에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시가총액을 100조 원을 넘긴 2차 전지 3개 종목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을 합쳤더니 100조 원대가 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가 무려 90만원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만원대 목표 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90만원대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들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LG화학에 대부분 쏠려있는 현상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단 1등이잖아요. 1등이기 때문에 1등 기업에 쏠리는 현상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SDI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이제 중국의 CATL 기업하고 약간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해외 경쟁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즉, LG화학뿐만이 아니라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전부 다 이 저평가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 가치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LG화학의 주가 상승이 조금 가파른 부분이 좀 있었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고 시장이 좀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더 위에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좀 보니까 95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일단 뭐 2차전지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게 보는 것은 뭐 당연하다, 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더 높여버리게 된다면 단기간에 또 쏠림 현상이 또 물량적인 부담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차익 매도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양극재 이런 필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겠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서로 뭐 조인하겠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강하게 상승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정부의 뉴딜 정책, 그린 뉴딜과 같은 부분에서도 또 수혜가 있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때 거기에 따른 필수 제품, 필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완성차 업체를 볼 때도 이 완성차 쪽이 잘 가지만 부품주들이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2차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수요는 배터리, 그래서 전기차보다도 배터리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는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필수 부품들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관련 기업들을 잘 따지고 보시면은요,
일단 대장주가 먼저 물꼬를 터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종목군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상승할 때는 공략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상승하는 업종군들,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서 대장이 누구인지 또 대장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터리, 그 다음에 부품주까지도 전부 다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는 모습으로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밝게 분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코스피 200 그리고 MSCI 지수 종목이 변경이 될 겁니다. 이제 조만간 변경이 되고요. 이제 13일날, 즉 이번 주 13일날 발표가 되고 다음 달부터 편입이 되는데 13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종목들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게 될 텐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쪽에 다음 달에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는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는 확정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 즉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고려제강이 여기서 포함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인다. 이것은 약간의 이제 지수 구성 종목들이 변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이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수 구성 종목에 들어간다,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굉장히 우량적이고 좋은 기업이구나. 빠져나오면은 뭔가 좀 나빠졌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변수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될 때는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성 이벤트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다,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부담감을 좀 준다거나 또 기대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또 치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편입에 대한 어떤 종목군들이 발표가 되고 나 이거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그냥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대응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MSCI에서도 이제 시젠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나온 종목들이 서로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테고요. 또 편입에 대한 어떤 종목군들의 이야기가 발표가 일단 13일날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발표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편입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지침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편입일날 발표일날 매수를 해서 편입일날 매도를 하는 전략이 수익률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편입 발표일 대비해서 편입일날 증시의 어떤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4.7% 정도 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4.7%라면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양세에서는 꼭 굳이 그거 안 해도 수익 그만큼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날 확률을 좀 구분을 지어봤더니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가파라집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수익률이 약 7.8%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확률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렇죠. 시젠 같은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된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상승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라는 어떤 변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조금 웃기는 게요. 일단 7% 정도 평균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7% 정도 못 오르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일단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려했을 때 지금 사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도 역시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만 내가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 패턴을 가지고 연구하실 때는 하방에 대한 지지선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리스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들은 반드시 서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가 1.3%대. 다만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에게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주요 기업들 세 가지만 합쳤더니 무려 100조 원이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이들 기업의 목표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관련 종목들, 즉 핵심 필수 부품주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는 종목은 공략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라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는 코스피 200하고 MSCI의 이제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이 되는데, 뭐 코스피 200이든 MSCI 지수든 일단 발표가 될 때 나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나오겠습니다. 발표가 될 때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해놓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편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표는 이번 달 13일이지만 편입일은 다음 달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너무 오른 종목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대응할 때는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응하라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는 불황이 계속돼서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붙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뭔지 아시겠어요? 주가가 싸다고 생각됐을 때,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됐을 때 열심히 사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이게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쌀 때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내 주변에 싼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종목들이 나에게 좋은 주식이 될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저는 장종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